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방금 전에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 지금은 퇴원한 부산 47번 환자가 말한 코로나19 후유증 중 일부입니다. 이 완치자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하는데 그만큼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는 너무 빨리 늘고 있어 어제는 28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8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88명 발생했습니다. 서울은 이달 중순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도가 광화문 집회와 다른 교회까지 방문하면서 N차 감염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조성된 후 한 달 만에 철거됐던 종로구의 한 놀이터가 이전되었습니다. 빈 어린이공원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폭염과 한파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는 스마트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기 살균기와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발생 영역도 교회를 벗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20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288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6,346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차 확산의 도화선이 됐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에 있고 신도 대부분이 서울 일대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62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에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모든 종교의 현장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네, 사실상 2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데 지난 신천지 사태와는 다르게 집단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신천지 사태와 이번 사례가 다른 점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특정 모임이나 집단을 초월한 연쇄 감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학교나 공공기관, 정치계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CBS가 정규 방송사 중 최초로 방송을 중단하고 사옥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됐고 EBS 외주 PD와 출연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신도가 다른 교회에 가면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학교 교사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대기 중입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주민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아까 강화문 갔으면 검사 받아야 돼. 나도 그러더라고 애들이. 예? 사람 많지 말고 또 피해가지고 서울에 구경을 했지. 뭐 증상이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아이고 너무 19일 0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15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총 2,360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까지 보고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93명, 성북구와 인접한 노원구의 경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노원구의 한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 교회 신도 1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노원구 고등학교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죠. 안 나오고 싶어요. 이 확진자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분도 직장을 다니셨고 그리고 또 지금 학교 쪽에 또 교사로 계신 분들도 있으셔서 교사 쪽에서 학교 쪽으로 퍼진 것도 있고 보건당국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전파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생활 방역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가운데 4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향후 경찰과 통신사 등과 협조해 교회 신도들의 신원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상태며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모두 4,066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거주자는 1,971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한 체대 입시학원에서 학생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북구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으며 이 가운데 고3 학생 17명, 고2 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 성북구에 살고 있는 학생은 2명, 나머지는 종로와 강북 등 타 자치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감염 상황을 보고받은 뒤 후속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얼마 전 종로구 해화동의 한 어린이 놀이터가 문화재법 위반으로 조성된 지 한 달 만에 대책도 없이 철거됐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놀이시설은 인근 놀이터로 이전됐고 해당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활용할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종로구 해화동의 경학 어린이공원입니다. 지난 6월 초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됐지만 놀이시설 설치가 문화재법 위반이란 이유로 한 달 만에 철거됐습니다. 문화재청의 단호한 철거 명령에 대책을 세울 틈도 없이 우선 철거했던 종로구는 지난 18일 인근 어린이공원 2곳으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경학 어린이공원에서 철거된 놀이시설입니다. 약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명륜 어린이공원에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또 함께 철거됐던 조합놀이대는 창신동 지봉골 어린이공원에 노후된 놀이대와 교체됐습니다. 이전 설치된 기구는 안전검사를 거친 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전검사는 이번 달 이제 다 받을 거고요. 다 받고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예. 놀이기구의 활용 방안은 찾았지만 아직 경학 어린이공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놀이시설을 우리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 문화과 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까지 설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 문제는 문화재청의 토지 사용과 현상 변경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로구는 부서 간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화재청에 정식 허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성동구가 새로운 형태의 버스 정류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성동형 스마트 쉼터인데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무선 충전기 등 각종 편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가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청 앞 버스 정류장, 통유리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비웃듯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맞이합니다. 무선 충전기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자리에 앉습니다. 벽면에선 공기 살균을 알리는 램프가 깜빡이고 앞쪽 화면에선 버스가 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놨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버스도 자주 지하철도 타고 이제 이거 함으로써 좀 버스를 자주 좀 타네요.
이름하여 성동형 스마트 쉼터. 편의 장비 외에도 야간의 불상사에 대비해 이상 행동이나 비명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비했고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37.5도씨 이하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IoT를 활용해 성동구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합니다. IoT 버스 정거장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버스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 편리함과 그리고 안전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까지 저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전국에서 처음 기획한 모델로 성동군의 버스 정류장 10곳에 조성했습니다. 한 곳당 설치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군은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 위주로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고 있는 김영숙 할머니.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일상이 적적하기 일쑤였지만 요즘은 외롭지 않습니다.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입니다. 아리야, 보랏빛 엽서.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들려드릴게요. 말 한마디면 날씨나 뉴스를 들려주고 때로는 외롭다는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건네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딸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잘 때 노래도 해주고 자장가도 해주라 뭐 해주고 다 해줘요. 뭐든지.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내요. 외로움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많이는 못 덜어도 반 정도는 덜어줘요. 야 없으면 안 돼. 서대문구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 200곳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음성 인식으로 조명이나 문 열림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스피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화가 끊기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홀로 집에 쓰러진 어르신을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움으로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리아를 부르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니까 119로 연결이 되고 바로 후송 조치가 돼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생명을 구한 기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리아를 불러서 어떤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상벨 이상의 기능이죠.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해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 문안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종로구가 도시기본계획 2100을 선포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종로구의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구상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이주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5월 개장한 창신동의 산마루 놀이터입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는 이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절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한데 아울러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나침반 역할을 할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의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 결정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가 방향 결정하기 위한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자치구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짜놓은 계획을 전달받아 시행하는 일방적인 구조였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도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였고 주로 시의 주도하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정작 지역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구는 도시기본계획 2100을 통해 지역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 만들기와 서울시의 상위 계획과도 양방향적 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입니다.
기존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발성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요. 소통과 참여형의 도시 기본 계획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은 현재 종로 주민과 지역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동별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개 동별로 15명씩 구성할 예정인 주민 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내년까지 지역별 조사와 현황 분석, 부문별 도시공간 계획 구상과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성동구가 GTX C 노선에 왕십리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왕십리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산 문제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모두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정차하는 왕십리역. 왕십리역 연간 이용 인원은 약 1억 900만 명에 달합니다. 강북권 최대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와 주민들은 이곳에 GTX 신호선 정차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계획한 GTX 신호선 정차역 중 청량리역 다음 역으로 왕십리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승편이라든가 승객의 수요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미뤄볼 때 GTX-C의 왕십리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동구는 GTX-C 열차가 왕십리역에 정차할 경우 기존보다 2분가량 운행이 지연되지만 하루 수십만 명의 환승 인원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국대학교 학생이 수원에서 등하교를 할 경우 그 삼성역을 여기서 환승을 해갖고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 환승과 뭐 이동 그런 그 소요 시간들이 그 왕십리역에서 그 정차를 한다면은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갖.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왕십리역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GTX 노선은 경기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노선인 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효용성이 큰 사업은 아니라며 주요 거점역을 신설해 서울 시민들도 노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 주요 환승 거점 같은 데를 여기 신설되면은 그 서울 시내에서 환승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국토부에다가 현재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데다 예산 문제 등으로 추가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십리 역사 건설비만 해도 1,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외에도 인덕원역과 의왕역 등 각 지자체의 신설 요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만약 신설역을 포함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어 사업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GTX-C 노선은 강남권에서 또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TX-A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를 가로질러 강남구청과 주민 반발이 컸는데 이번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주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지하 관통 계획으로 주민 반발이 컸습니다. 해당 구청에선 우회 노선을 채택해달라며 불착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SG레일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 승소했습니다. 이번엔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지난 11일 2차 공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재건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주민 누구 하나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저번 달에 해보니까 그제서야 통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견 수렴 단계인데 의견 수렴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질문도 못하고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책임자로 근무한 지역 국회의원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시설물 안전 등급 D급인데다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주거지역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노선인 만큼 반드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대한 우회해서 대규모 주거지역은 지나지 않는 쪽으로. 다행히 지금은 이제 GTX 시선이 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안을 고려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기가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요청한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기본 계획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실시 계획에서 노선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 40m에서 60m로 지나기 때문에 지상 건물의 진동이나 피해는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11월 민간 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GTX-C 노선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과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4월 부활절을 앞두고 지상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자던 정 총리의 말이 최근 상황에 더 어울리는 기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입니다. 조금만 쉬어간다고 그리 늦진 않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